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계속 좀 하게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이희경 씨 관련 논란으로 인해서 이번 사태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또 예고도 없이 이렇게 켜게 돼가지고 진심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댕님, 세계로님, 루루님, 고영아님, 번퍼프님, 김미나님, 뚜이님, 코코몽님, 박밀크님, 루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주말이긴데 이번 주에 사실 이슈가 끊이질 않았죠. 그러다가 오늘 이희경 씨 사태로 정점을 찍었는데, 사실 이희경 씨 사태는 앞서서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고 양측의 입장을 제가 정말 양쪽의 이희경 씨 측의 입장 그리고 그 독일녀의 반론까지 모두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더욱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극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제외한 이후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그 독일 여성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루는 사람은 아예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충실하게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들을 취재했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누구를 옹호하거나 단죄하기 위한 방송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제가 객관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시청자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 여성과의 인터뷰 대단해요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의도치 않게 연락을 했고요. 이사벨라님 안녕하세요. 네. 그냥 빨리 말해. 그냥 빨리 말해. 싫은데. 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모모님, 옥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들 어떻게 정리하지? 네.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어저께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흘 연속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막 힘들고 지쳤는데 정령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죄 없는 유재석을 걸고 넘어졌나요? 유재석 씨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물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는 으뜻하지 않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 측 소속사에서 고소 들어갔다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후수를 하겠지만 고소한 거 사실이에요. 고소했고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뭐라고 하죠? 입고소나 쇼잉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에 모두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양쪽 모두한테 이거 욕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게 취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옷이 예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날, 이희경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는 독일녀의 폭로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폭로녀는 본인이 찐 독일인이다 라고 밝혔는데 10월 22일 날에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다. 자신이 올렸던 DM 영상과 AI가 자료들이 AI로 조작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월 13일 AI였다고 밝힌 게 거짓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1월 14일 날 모르는 사람에게 심각하게 협박을 당하는 중이다. 계정을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제 11월 27일 날 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날이었죠. 이 독일녀가 이희경 회사에 메일을 보내고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라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박의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소속사에 메일을 보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이희경과 나눴던 카톡, DM이죠. DM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DM 자료를 단순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자료들이 오고 갔는지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요는 끝이고, 이희경 씨가 독일 폭로년으로부터 자료를 공개당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일단 이 여성이 자신의 X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DM으로 가서 처음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독일인 것도 신기하다. 가슴 보고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다니 신기하다. 디테일하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프리하지 않느냐. 좀 프리하긴 해도 저에 대해서 좀 그렇다. 독일은 어떠냐. 신기하다. 성문화도 다르죠. 한국이랑. 이런 얘기도 하고 보여주면 좋죠. 약간 이제 너무 뻔할 것 같아서 한 번만 봐라 라면서 이제 사진 같은 걸 좀 보냈고요. 한국 느낌도 있어요. 이 여성분께서 사진을 공개하니까 한국 느낌도 있고, 좀 독일인 같지 않다는 식으로 했고, 꽃으로 가렸다는 거는 꽃으로 가슴 부위를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부위를 가리다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돼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던 날짜가 나오거든요. 2024년 1월이었습니다. 1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고 이후에 2025년 3, 4월까지 카톡으로 소통을 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인데 뭐 오늘도 굉장히 좀 간단히 좀 보시면은 일단 그녀가 자신의 X 계정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느냐, 아직도 AI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라 라면서 이게 진짜면 나머지 카톡도 진짜겠죠. 저도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여성이 먼저 DM을 준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첫 번째 1월 26일 날 뭐라고 보냈냐면, 그쪽 저의 이상형입니다.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저는 정말 우리가 텔레그램만 좀 해봐도 알잖아요. 어떤 알지도 못하는 여성분들이 계속 와가지고 말 걸고 나한테 얘기할 리가 없는데 심지어 외국인인데 괜찮은가요? 막 일본인, 막 중국인 다 보내잖아요. 홍콩인. 그러면 로맨스 스캠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심지어 이제 그 이희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로 다음날 답장을 보냈는데 이제 뭔가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을 보내니까 이 독일 폭로녀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경 오빠 원래 DM 봤나? 10살 차이 아래로 나니까 오빠라고 하기엔 저야 좋지만 그쪽 불편할까 봐서 방해하거나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그건 오늘 파이팅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희경 씨가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 계신가요? 등으로 서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이 여성이 자신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일부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지만 보냈는데 이 꽃 같은 걸로 이렇게 가슴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꽃으로 가려져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여성이 이 꽃이 가려진 사진을 치워서 원본 사진을 보내면서 사이즈가 어떻게 됐냐, D컵이냐, 그거보다 업이다, E컵이다, 이런 식의 대화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도 맨날 이렇게 D컵 하니까 뭐 솔직 뻔뻔 좋아요. 하나 더 2컵이요. 솔직하는 거 개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이게 이 자료 자체를 조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여성 역시 본인이 주도해서 대화를 이어갔고 갑작스럽게 올해 5월을 계기로 해가지고 180도로 달라져서 자기가 피해자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희경 씨로부터 좀 험한 말을 들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관계를 가진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이제 어떻게 강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뭐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5월부터 소속사에 메일을 보내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희경 씨에 대해서 폭로를 할 것처럼 5개월 정도 끌다가 10월 초에 폭로를 터뜨린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소속사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맨스 스캠의 전형이긴 하죠.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여가 공개한 자료는 AI일까? 일단은 다양한 경로로 파악을 해본 결과 이 자료가 AI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자료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게 지금 너무 맞죠. 그리고 더욱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부터 DM으로 넘어가는 장면까지 AI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조금의 약간 좀 문제가 없죠. 요거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사진들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대화창들 하나씩 다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는 날짜들까지 조금 보면은 하나씩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보시면 시간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있고 화면의 흔들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걸 조작이라고 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만 이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원본인지 확인을 하겠어요. 원본인지 그러니까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원본 자료라는 것 자체가 그 여성만이 혼자 갖고 있거나 혹은 이희경 씨만이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공적 자료라기보다는 일단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그 조언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일 뿐이지 이걸 100% 진짜다라고 100% 원본이다라고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A라고 말한 것도 저 여자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 여성이 왜 AI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은 저와의 앞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폭로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본인이 독학을 하면서 한국인들과 상당히 많은 교류를 했나 봐요.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이 일은 너가 AI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연락 끊어라. 그래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여성 역시 무서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도 AI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후에 어쨌든 자신의 X와 그 트위터와 그 블로그를 통해서 AI 조작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그 여성분들, 다른 피해자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 야, 너 진짜면 진짜라고 해야 되고 가짜면 가짜라고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해라. 아니면 너같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나머지 진짜 다음번에 피해자가 나왔을 때 아무도 그 자료를 믿어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여성이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본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위변조가 됐는지 여부가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아무리 이 자료가 본인이 AI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조작됐는지 아닌지가 더 핵심이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은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 옆자리 보조석과 자리를 바꿔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내가 운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여성분의 주장의 신빙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 스스로 본인의 그 신뢰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독일여 본인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법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이런 폭로나 이런 문제 제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이 이 여성의 해명이었습니다. 사실이죠. 이 여자는 왜 피해자가 돼야만 하는 건지 아시는데 이 여자가 피해자다. 이거는 오로지 이 독일여의 주장일 뿐입니다. 다만 이 얘기는 피해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실질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공개한 목적이 공익적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금전적 협박을 위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해서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1번과 2번을 결코 혼동하면 안 된다. 각기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희경 씨가 뭐라고 했냐, 이 여성에 대해서. 왜 누군지도 모르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누군지도 모르고, 좀 어려운 말이네. 모르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아니, 왜 모른다고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 무려 2024년 1월부터 2025년 3, 4월경까지 약 1년 2, 3개월 동안 소통을 했잖아요. 자료를 통해서 남은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올해 3, 4월부로 인연이 끊겼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희경 씨에게 이 여성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누군지 몰랐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왜냐? 두 사람이 직접 만났던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은 한국에 온 적도 없대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수차례 말하긴 했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희경 씨가 독일에 직접 가가지고 만나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가 없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 두 사람이 소통했다는 플랫폼 자체가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알게 됐고, 곧바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이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로맨스 스캠인지 캄보디아 스캠인지 어떻게 알아요? 중국 이상한 데 있어서 막 이상한 스캠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 반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희경 씨를 썸남 수준으로 썸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썸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소통을 이어갔는데, 이제 본인을 한국에 오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이제 저질스러운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안 주고받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이 저랑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희경 씨가 마지막 연락이 언제냐, 제가 물어봐요. 언제냐 물어봤더니 이 여성이 이희경 씨가 할아버지 부고 문자를 보냈다, 카톡을 보냈다. 뭐냐면 이제 이희경 씨가 할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지인들에게 부고 관련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잘 보내드렸다와 같은 부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희경 씨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올 봄에 돌아가신 게 맞았다. 이게 맞았다. 근데 이 내용이 할아버지 부고 관련돼서는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여성에게 듣고 다 확인해봤어요. 인터넷상에 혹시라도 한 줄이라도 이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확인해봤지만 이희경 씨 할아버지와 관련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인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경조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희경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방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 부고 관련돼가지고 연예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진 않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독일녀가 저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왜 증거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저랑 소통할 때 인터뷰 상에서 그거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아예 자료가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들을 다 공개했어요. 말로 그냥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이희경 씨와 주고받았던 카톡
이희경 씨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혹은 그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사진 같은 거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화는 사실 그동안 본인이 주장했던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저한테 주장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대화를 뒷받침하는 자료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술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적어도 그 원본 여부와는 별개로 이걸 진짜 조작됐는지 안 조작됐는지는 사실 국과수의 검증을 받아봐야 알 수가 있지만 그녀가 했던 말과 일치하는 자료가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조작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왜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는 이 여성이 8년차 한국어 독학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여성과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여성이 했던 말 그대로를 공개한 거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녀가 그때 당시에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기침 부분 다 뺐고요. 두 번째는 그녀가 이제 말할 때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어떻게 말하죠?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의 그 시청을 돕기 위한 편의를 돕기 위한 편집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빼니까 마치 이 여성이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다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녀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녀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또 사안들이 굉장히 설명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무슨 말 하는지 서로 이렇게 이런 뜻인가요? 서로 이렇게 맞춰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성이 그 기본적인 회화와 발음은 굉장히 유창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이런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서툴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좀 어리둥절했었거든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자료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인터뷰를 보고 자료가 없다는 거 보니까 또 헛소리 하는구나. 근데 말로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그녀가 한 맥락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료가 없다는 것은 진짜 자료가 없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한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 이희경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근데 본인이 이희경 씨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희경 씨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확보하지 못한 자료. 왜냐하면 한 차례 핸드폰을 바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핸드폰 자료는 본인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본인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국어를 좀 굉장히 좀 서툴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오해가 생겼다. 어쨌든 이제 이 과정에 작년쯤에 올 초쯤에 본인의 핸드폰을 한번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들이 유실됐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찐 독일인이 맞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시청자분들 하도 저한테 난리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도 어쨌든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녀가 실제로 독일인인지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독일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로맨스 스캠인지 판단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AI인지 아니면 캄보디아인지 아니면 동남아에서 몰래 숨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에 숨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성이 실제 독일인이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다른 거주하는 예를 들면 동남아 캄보디아 그 범죄 단지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 출신이라면은 충분히 의심해 볼 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의 차원에서 당사자 진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녀가 실제로 독일인이라면 금전 목적에 혹은 해킹 특별한 금전을 위해서 해킹을 하거나 로맨스 스캠을 했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실제 독일인이 맞는지를 필수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물론 독일인이라고 해서 이분이 로맨스 스캠이 100% 아니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죠. 어떤 나라든 로맨스 스캠이 있으니까. 다만 이 여성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본인이 독일녀라고 밝혀왔던 만큼 그녀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그녀한테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본인이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이거 독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지금 당장 한국어로 한번 독일어로 한번 해달라 라고 해서 동식 통역 수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제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독일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독일어에 뭐 유창하거나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당시에 이제 독일어 능통자인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결과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실제 독일 여성이 맞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Die Sache mit Lee Kyung hat mir etwas gelernt. 제니 씨가 지금 독일인이 맞냐,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 좀 자주 말이긴 해요. 한국말이 못해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니 씨가 한국어로 소개를 해주고 바로 독일어로 얘기해주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이경 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국어로 물어보고 한국어로 답한 다음에 독일어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라고 하고요. 만 나이로 26살인 독일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한국어 독학한 지 8년 차고요. 다음에는 독일어로 한번 해볼게요. Hallo zusammen, mein Name ist Jenny, ich bin 26 Jahre alt und ich komme aus Deutschland. Ich habe 8 Jahre lang Koreanisch gelernt und ja. 그 제니 씨 그러면 독일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바이에른 쪽에서 살아요. Ich wohne in der Nähe von München. 바이에른? 네, 맞습니다. 바이에른이라고 물어보는 제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유창한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서툰 한국어였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한국 사람인데 정말 동포가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신분증 인증을 했습니다. 인증을 해가지고 제가 확인 용도로 일부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파악했고 출생지가 명확하게 독일로 기재돼 있고 그게 외모나 뭐 이런 것도 다 봐서는 한국 제독동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독동포 맞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심지어 본인도 순수하게 독일인이라고 했고 물론 이제 한국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뉴질랜드에서 한 차례 유학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 독일 발음이 원어민 같진 않아요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닌 뭐 제3자의 좀 영상을 공개한 이후에 조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독일인만 쓰는 뭐 표현이 있대요. 자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대요. 약간 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분명하게 좀 현지 독일인이라고 볼 법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독일어는 버버김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버버김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현지 분들이 자주 쓰는 언어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잘 몰라가지고. 말투 자체가 한국인이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말투 자체는 제가 그분과 소통할 때는 너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답답할 지경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연애나 로맨스 등에 특화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아니 제가
제가 확인했잖아요. 그녀가 이경 씨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남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본인이 보낸 거 맞대요. 다른 남성들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다만 본인의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이렇게 보낸 것은 맞지만 유일하게 답을 받은 것이 이경 씨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약간 이제 그런 말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제가 자료를 통해서 크로스 체킹을 한 결과 어찌됐건 그녀가 무슨 할아버지 조상들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 독일인이 맞았고 한국어 역시 본인이 독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뭐냐? 끝이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폭로의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사생활 폭로 범죄 사전 모의 정황이 나왔습니다. 뭐냐? 이 기사가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왔는데 이 내용들 보면은 이 여성이 실제로 저와 주고받았던 이 내용들이 보이죠. 여기 프로필 사진이 저랑 똑같습니다. 저랑 주고받았던 내용 강아지 사진인데 이경 회사 메일에 보내고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 라고 했더니 집 같은 회사 월급도 적게 주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핸드폰도 팔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처벌 안 받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낸 DM을 주고 실제로 보낸 게 맞는지 중요하잖아요. 짜단으로 하겠습니다. 짜단 뭐냐? 짜친 단독으로 제가 그녀에게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게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녀도.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왜 이런 사전 범죄 모의 카톡으로 보일 만한 소통을 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걸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DM을 공개한 인물이 이 독일 여성의 썸남이었습니다. 썸남이자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오빠인데 올해 5월 달에 이 오빠와 썸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성과 이제 서로 좋은 감정으로 이 여성이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좋은 감정으로 또 남자와 이렇게 여기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 남성분이 잠수를 타면서 연락이 끊겼다. 즉 썸남이었는데 결국 이 썸남이 이경 씨에게 제보를 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기 상당히 힘든 부분 아닙니까? 다만 이유야 어찌됐건 이 여성이 의혹이 생길 만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 자체를 후회한다. 이렇게 저한테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후회한다. 이 여성은 후회를 참 잘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어찌됐건 이 내용 자체가 이경 씨 소속사 측에서는 충분히 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내용이었다. 다만 이 여성의 주장은 뭐냐면 이 독일 폭로녀의 주장 뭐냐? 내가 이 썸남과 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다. 근데 이 내용은 이 남성과 주고받은 거지 이경 씨를 비롯한 소속사 측 어디에도 이런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한 메시지 보낸 적 없다. 이겁니다.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썸남이 심지어는 이 썸남이 이경 씨 소속사 이메일도 직접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걸 좀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고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좀 알리고 싶은 목적이어서 이 당시 썸남에게 이경 씨 소속사 이메일 아냐? 이경 씨 이메일 아냐? 라고 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 자체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성이 제보를 한 당사자들도 이 여성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차원으로 이 제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생활 폭로 범죄 사전 모의가 아니냐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독일 여성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제 일단은 이 여성 역시 상당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이경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이후에 이 여성 역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 왜냐? 이 여성이 굉장히 많은 한국인 지인들이 있대요. 그 남성이나 뭐 남성분들이 위주겠죠. 남성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폭로를 하니까 그전에 알던 사람들이건 모르던 네티즌이건 갑자기 연락 와서 네 개인정보를 지금 알아내고 있다. 만약에 내 말대로 안 하면 독일에 네 개인정보 넘기겠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네 회사에도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 여성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폭로가 공익적 목적의 폭로였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데 만약 이 악의적 그 금전적 목적을 위한 폭로라면 지금 그 정황은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은 스스로를 최근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도 이런 외부인이 자기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의 계정을 폐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로맨스 스캠 같긴 하다라고 하시는데 로맨스 스캠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경 씨의 유재석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경 씨가 AAA 시상식에서 유재석 씨에 대해서 패싱을 하면서 논란을 중심을 했는데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논란이 됐을까?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회의 박영근 대표님, 박영근 팀장, 박영근과 겨울이 의원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축제에서는 좀 안 어울릴 수 있는 말인데 좀 자신감을 내서 해보자면 최근에 저한테는 일기예보의 어떤 우박을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 요 기자가 저희 회사 매개로 사대와 선처의 매개로 보내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SNS에 보고 있나? 저 목요일 이제 쉽니다. 그리고 하네요. 이제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면 뭐하니가 원래 목요일날 방송이 되는데 이제 목요일날 쉬게 됐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하영 주제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두 사람만 언급하고 이 유재석 씨를 언급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재석 씨를 패싱한 게 아니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논란이 커지니까 소속사 측에서 유재석 씨를 저격한 게 아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경 씨의 입장이죠. 이경 씨가 그렇다니까 그런 것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파악한 거는 정말 그렇다면 이경 씨와 유재석 씨가 안 좋을 만한 상황이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 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취재를 해보니까 놀면 뭐하니 하차 과정에서 양측 간에 진통이 있었다. 뭐냐? 이경 씨 입장에서는 그 월요일날 제 기억으로는 그녀가 처음으로 알렸다가 그 화요일쯤에 AI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그 놀면 뭐하니 목요일에 놀면 뭐하니 녹화가 있었잖아요. 이 녹화 때 갑자기 예정된 녹화가 연기가 됐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좀 미팅을 가지자라고 제작진에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에서는 어찌됐건 너무 억울하니까 고소를 했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제작진에게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자료를 받고도 제작진은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미팅 과정에서 하차 통보를 했습니다. 하차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면치기 논란 있을 때도 사실 내가 사전에 다 얘기가 됐던 광고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그때도 내가 혼자 독박 쓰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욕을 다 먹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날 안 믿어주고 하차를 시키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어찌됐건 그렇게 믿었던 제작진이 칼같이 문제가 되니까 칼같이 본인을 하차시키자 이경 씨 입장에서는 화가 났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경 씨가 직접 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이경 씨 측에서 누가 결정한 일이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결정한 일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 이 부분에 제작진이 어쨌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제작진은 주말 밤, 주말 저녁 가족 오락이잖아요. 가족 오락이다 우리가.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윗선에서 결정한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듣고 이희경 씨 측에서는 그 윗선이 누구냐? 유재석 씨가 아니냐? 유재석 씨 뜻이냐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물었다. 이희경 씨 측에서 유재석 씨의 뜻이냐고 수차례에 걸쳐 물었고 결국은 이에 대해서 제작진이 답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유재석 씨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안 했다고 해서 여기서 답변할 이유는 없죠. 어쨌든 최대한 서로가 이제 안 좋게 헤어지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 이희경 씨 측에서 소위 말하는 제작진 저격을 했죠. 면치기 폭로를 했고 그다음에 유재석 씨 패싱 논란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서로 간의 감정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유재석 씨 입장에서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본인과는 완전 별개의 일일 텐데 아마도 이제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서운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방송국을 좌지우지할 만한 이렇게 막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하차 과정에서 유재석 씨에게도 조금 서운한 면이 있는지 모르죠. 감정이니까 그런 상황은 있었다. 네. 그래서 해당 여성이 수차례에 걸쳐 선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확인해봤더니 맞았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소속사에 메일을 보냈다. 첫 번째 올해 5월 달에 뭐라고 했냐? 아직은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았다. 연락주세요. 하하라고 메일을 보냈죠. 메일. 그래서 관련 이희경 씨와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DM부터 관련된 사진 이런 거를 보내서 이희경 씨가 맞는지를 확인했다. 두 번째, AI 조작 자료다라고 밝힌 이후에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차례 다뤘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이희경 씨가 직접 밝혔던 저희 회사로 사죄와 선처 메일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던 그 내용 정말 유감이다, 죄송하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와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도 이희경 씨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안이 어떤 의도였건 어떻게 시작됐건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커졌기 때문에 이희경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 미안하다. 하지만 그런 말은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선처의 차원이라는 것이 사죄의 메일이라는 것 자체도 사죄하는 건 맞죠. 사과하는 건 맞지만 그 목적 자체는 이 사안이 커지는 데 대한 사과였지 이 허위에 대한 사과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의 입장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제가 섣불리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장 접수됐고 실제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사실 유포인지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죄거든요. 근데 피의자가 지금 현재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바이에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한국이 아닌 독일에 있고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한국으로 직접 송환돼서 조사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이 여성이 저랑 통화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독일법으로 알아보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뭘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독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다.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주장대로 이 본인이 공개한 자료가 조작 자료거나 뭐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특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주장이니까 다만 이제 이 내용과는 별개로 협박죄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협박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올해 5월 달에 이 여성이 소속사 측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언론사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하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해악의 고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이 당시에는 10억을 요구하든지 5억을 요구하든지 돈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아직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소속사나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너네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은 이걸 알리겠다는 일종의 해악을 고지한 셈이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다만 협박죄 등으로 송환 조사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 독일 여성께서 찐 독일녀라고 주장하는 이 인물이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X를 통해서 계속해서 폭로하는 행위 자체가 사생활 침해이자 배우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료가 조작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문제. 두 번째, 이 자료가 진실 여부와 이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공익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걸 터뜨렸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협박죄를 하나하나 따로 두고 봐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실제로 조사를 받을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이 여성에게 아마 수사관이 보낼 거란 말이에요.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한국으로 좀 조사를 받으러 와달라 라고 해서 이 여성이 실질적으로 못 간다 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중범죄의 경우에는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경 씨는 독일까지 가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 여건에서는 쉽지 않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맥락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유재석 탓을 하냐? 그건 유재석 씨 탓을 한 건 아니죠. 그냥 섭섭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죠. 네, 그들이 독일의 여자 지인들의 사적 대화 뿌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적 대화가 공익적 목적에서 공개가 됐다면 처벌을 안 받죠. 하지만 사적 목적 혹은 금전적 목적이라면 그러면 이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죠. 그녀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네,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온라인 뭘 하다가 그렇게 된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이경 놀머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죠. 이경 씨가 면치기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작진도 입장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토요일 그 가족 오락 시간대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보는 시간대에 있었던 논란이
인데, 물론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누구보다도 믿었던 제작진이 가장 먼저 하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개인적으로 섭섭할 수가 있겠죠. 네. 돈을 바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배경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의 그 공익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번과 2번을 계속해서 혼동해가지고 막 섞으려고 하면은 이번 사태를 확인하기 어렵더라고요. 1번은 1번, 2번은 2번으로 봐야지 좀 클리어하지. 1번과 2번을 섞어서 한다? 그럼 너무 판단이 어려워지죠. 네. 유재석 씨 다 좋아질 수 없죠. 각자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도 결국은 이제 가족 오락이잖아요. 가족 예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게 KBS나 MBC 같은 지상파의 이제 가족 예능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희경 씨가 나는 솔로나 핸섬 가이즈에서는 아무런 무리 없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도 성인이라면 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경에 대한 제보는 없었어요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시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여성이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다만 그 여성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아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이 여성의 그 거주지나 실질적으로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이 사건이 일단 기소 중지되거나 이런 부분이 조사 중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주 높죠. 네. 유재석이 윗선인가요? 몰라요.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희경 쪽과 인터뷰는 못 하신 건가요? 아니, 이희경 씨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가지고, 입장을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입장만 밝히셨고, 아무래도 되게 난감하고 좀,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호동이는 왜 MC봉 보호 안 해줬냐? 무슨 얘기 하실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유재석 씨가 MBC 사장급 대우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영향력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그 내막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언급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 다만, 최근 있는 이제 패싱 과정에서, 유재석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근데 이 유재석 씨가 진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입을 안 열어요. 절대 입을 안 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유재석 씨를 취재하고 알아본 결과 그게 답이었습니다. 네. 놀면 제작진에도 물어봐 주세요. 유재석이 윗선이냐고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저를. 네.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라는 것이 생겼죠. 뜻하지 않게. 근데 그게 이희경 씨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경 씨 입장에서 억울해가지고 입장을 밝힌 것 뿐인데 뜻하지 않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희경은 의혹이고 MC봉은 죄를 받은 거잖아 라고 하시는데 이희경 씨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희경 씨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후원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후원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갑자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가. 네. 샤이니 영상 안 올리나요? 앞서서 취재해서 다 올렸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성인끼리 채팅한 것 뿐인데 그렇죠. 성인끼리 채팅한 것 뿐이어서
뭐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게 가족 예능이냐 아니냐 지상파냐 아니냐 이거를 제작진들이 면밀히 판단을 해서 하는 것 뿐이지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각자 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 것 뿐이죠. 실망했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100% 진실이다. 100% 조작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파일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포렌식을 하거나 분석을 해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재석이 잘못 있으면 골로 가요. 유재석 씨는 그렇게 잘못한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철저한 분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깐깐하고 너무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잘못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봤습니다. 네. 네. 이희경 씨 할아버지 기사에는 없지만 이희경 아빠 이름으로 부고는 뜯는디 하시면 그러면 아빠 이름 뭔지 알까나? 아시나 봐요. 네, 대단하다. 네. 아이고 몬스터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10만원 후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몬스터님 매번 몬스터님 1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이름을 떴다. 그거 자체가 더 대단한 일인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 역시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냥 두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네. AI 조작 가능한데 AI로 가능한 거 100% 나왔음 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THFK님께서 그거 조작한 것처럼 똑같이 유사하게라도 한번 만들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이런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조작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치밀하고 잘 되기가 어렵다. 특히나 차라리 녹취나 목소리 조작은 쉽지만 이렇게 DM을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날짜가 옆으로 갔을 때 흔들리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그 날짜가 다시 뜬다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저도 이제 이런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에게도 좀 물어봤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유재석 씨가 하차시켰다는 정황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겠죠. 섭섭하다. 음담 패스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이 자료가 팩트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유재석 씨도 멀면 뭐하니 출연자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죠. 유재석 씨에 대해서 요즘에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있나 봐요. 본인의 뭐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라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유재석 씨를 어찌됐건 제가 20년 동안 지켜보고 취재를 해오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제가 깐깐한 사람이다. 자기 조금이라도 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때에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본인의 입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거나 추가적인 논란을 애초에 방지하는 사람이 유재석 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사안에서 유재석 씨를 좀 취재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취재를 할 때마다 유재석 씨가 아예 그냥 입을 닫아요. 진짜. 자기가 욕 먹어도 입을 닫고 욕을 안 먹어도 입을 닫고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유재석 씨는. 자기 관리만큼은 정말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세호도 유라인 아닌가? 그러니까 조세호 씨도 그러면은 유재석 씨가 자른 거야?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경님께서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니뇨나님께서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어찌됐건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니까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좀 이렇게 했지만 그런 내용들은 본질과도 다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자극적이기만 하지 좀 본질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제된 내용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걸 전달드립니다. 이준석을 진짜 신으로 만들어낸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수홍 씨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줬다. 박수홍 씨에 대해서 유재석 씨가 입장을 밝히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게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박수홍 씨를 도와준다고 해서 박수홍 씨가 MC 자리를 얻었느냐? 그런 적은 없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박수홍 씨가 동치미만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동치미를 하면서 조선의 사랑꾼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슈퍼맨이 돌아왔다까지 했는데, 유재석 씨가 박수홍 씨 편을 들었다고 해서 MC 자리를 주진 않았습니다. 네. 유재석 씨가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전 처음 듣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유재석 씨가 신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싸가지 없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다만 칼 같다. 칼 같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싸가지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본인 생각 아니신가요? 어디서 들었는지 좀 궁금하네.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은 유재석 씨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가? 그걸 모르겠네. 진짜 재밌어가지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그래요? 나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다는 거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뽕님, 이별이님, 핫이슈님, 고영아님, 루루님, 지구님, 왜 이런님, 몽몽님, 이사벨라님, 루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